이번에는 가변 저항과 조도 센서를 연결해서 아날로그 값을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가변 저항입니다. 포텐셔미터라고 하죠. 저항 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임의의 값으로 변경이 가능한 저항, 그러니까 저항 값을 바꿔서 소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소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저항을 배우긴 했었는데 그때 배웠던 것은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저항 값이 고정되어 있는 저항이었어요. 근데 그것 말고 이렇게 사진에 있는 이런 형태의 가변 저항을 사용을 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저항 값을 바꿔가면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 볼륨을 제어하거나 LED 조명의 밝기를 제어하는 등의 그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요 가변장의 생김새는 여기 사진처럼 되어 있습니다. 핀이 3개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 손잡이를 돌려서 정의 값을 변경시켜 볼 수 있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이 3개의 핀이 각각 그라운드, 시그널, VCC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VCC는 우리 아두이노의 동작 전압인 5V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VCC 핀을 타고 올라간 전류가 도선을 흐른 후에 이 시그널 핀을 따라 내려오면서 그때 전압값을 아두이노로 입력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요 3개의 핀이 그라운드, 시그널, VCC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저항체가 VCC와 그라운드 쪽으로 쭉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값을 읽어오는 역할을 하는 슬라이더와 스위퍼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더가 움직이면서 저항이 어디까지 작동을 하게 되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VCC와 그라운드는 극성이 없어서 서로 바꾸어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서로 그 방향을 바꾸었을 때는 요 스위퍼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것들이 좀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됩니다. 우선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의 가운데 요 3개 보면 5V에 연결이 되어 있고 5V 연결이 오른쪽 핀에 연결이 되어 있고 가장 왼쪽 핀에는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시그널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5V에서 시작돼서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그라운드 방향으로. 그런데 중간에 슬라이더를 만나면 그때부터 방향을 시그널 쪽으로 틀어서 이때 사용되는 전압 값이 아두이노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슬라이더가 위치가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이 아두이노에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좀 더 회로도로 그려져 있어서 좀 더 알아보기 쉬울 텐데요. 이따 연결할 때 저희가 A5번에 입력 핀에 연결을 할 거라서 제가 A5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5V 한쪽 오른쪽을 5V에 연결을 하고 왼쪽을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면 5V에서 시작돼서 전류가 흐르고 그라운드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슬라이더가 방향을 바꾸면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A5로 들어가는 전압값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A5는 아날로그 입력이죠. 아날로그 입력의 범위는 ADC 때문에 ADC가 10비트 이기 때문에 0에서 1024까지 값을 1023까지 값을 입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더가 오른쪽 5V에 가깝게 있을수록 1024에 가까운 값이 입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더가 그라운드에 가까이 있으면 0에 가까운 값이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V와 그라운드 서로 바꿨을 때는 입력값이 그 반대로 돼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더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여기 있는 요 손잡이로 돌려서 슬라이더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입력값의 변화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변 저항을 통해서 아날로그 값을 입력을 받으면 그 값을 출력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값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외부로의 어떠한 표시하는 데 쓰면 더 좋겠죠. 그래서 LED를 이용을 해서 밝기를 조절하는데 가변 저항의 값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의 밝기 조절에 A 5번 핀으로 가변 저항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LED 밝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연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시면 우선은 가변 저항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가변 저항의 한쪽은 전원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전원에 직접 연결은 안 되어 있고 5V 값이 여기 플러스 선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플러스 선의 아무 데서나 선을 뽑아오면 5V 값을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그림상으로 오른쪽 다리에 연결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다리는 그라운드 GND를 뽑아서 이 마이너스에 연결해 줬으니까 마이너스 어디인가 뽑아오면 그라운드 값을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 가변 저항에서 값을 읽어오는 것은 A5에 연결했습니다. A5에 연결하고 프로그램 할 때는 변수 이름을 Vregister라고 지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읽어온 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읽어오는 값은 0에서 1023.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셔야지만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이 값을 이용해서 출력에 사용하는 LED는 9번 핀에 연결을 했는데 9번 핀에 보니까 물결 표시가 있어요. 그럼 이 핀은 PWM으로 출력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변수 이름은 LED로 쓸 거고요. 플러스 다리에 연결해 주시고 에노드, 그다음에 캐소드는 저항과 함께 저항은 220오hm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한쪽 다리 그라운드 마이너스 연결 핀에 연결된 곳에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0에서 1023을 가지고 LED를 밝기를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조절을 할 때는 PWM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5 핀 번호는 Vregister라는 인티저 변수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LED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LED 9번 핀의 핀 번호를 집어넣습니다. 셋업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셋업에서는 LED를 출력으로 한다고 지정해야 되겠죠. LED를 아웃풋으로 핀 모드를 지정해 준 거고요. 여기 있는 A5는 아날로그 입력 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핀 모드 인풋 설정을 안 해줘도 되는데 지금은 좀 더 참고 삼아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핀 모드를 지정했습니다. 핀 모드 Vregister input. 하지만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 입력받은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시리얼 통신 시리얼 비긴 9600으로 통신 초기화를 했습니다. 초기화 끝났고요. 루프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뭐가 돼야 될까요? 여기 있는 가변 저항을 읽고 그 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세 번째로는 LED를 켜보겠습니다. 켜보는데 여기 가변 저항의 값에 따라서 입력받은 값에 따라서 LED의 밝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아날로그 리드를 이용을 해서 가변 저항 값을 받아올 수 있어요. 아날로그 리드 A5 핀으로부터 읽어오는 거죠. 이 값의 범위는
말씀드렸듯이 0에서 1023 사이의 숫자가 될 거고요. 인티저형 변수 VAL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이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기 위해서 시리얼점 println 가로 열고 VAL 이렇게 썼고요. 요 값을 숫자로 출력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LED의 밝기를 조절해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WM 출력이 되겠고요.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쓸 겁니다. 여기에는 매개 변수가 2개 들어가죠. 핀 번호, LED 핀 번호 9번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 출력의 범위는 듀티 사이클인데 듀티 사이클 퍼센트로 넣지 않고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써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값의 범위는 0에서 1023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4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입력값을 4로 나누어서 그 값을 가지고 아날로그 라이트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우리 눈이 이것을 변화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진행되면 안 되니까 딜레이를 이용해서 1초 단위로 값을 읽고 그 값에 따라서 LED의 출력을 지정하는 것들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값이 커지면 좀 밝아지고 입력값이 작아지면 좀 덜 밝고 하는 그런 출력이 되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아까 본 것대로 가변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LED와 저항이 있죠. 이제 우선 가변 저항에 3개의 핀을 여기 연결을 한 거고, 코드를 한번 볼까요? 코드를 보면 맞게 했던 V 레지스터 인풋, LED는 아웃풋, 아날로그 리드로 가변 저항 값을 읽어서 프린트를 하고, 프린트를 하려고 하면 시리얼 모니터를 미리 열어 놓는 게 좋겠죠. 열고 아날로그 라이트를 이용해서 LED에 읽어드린 값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로 해서 출력을 지정을 했어요. 출력 지정한 거는 0에서 255 사이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딜레이 1초 딜레이 줘서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실행을 시켜 볼게요. 현재 여기 전원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슬라이드를 움직여 볼게요. 지금 한 921 정도예요. 전원 쪽에 좀 가깝게 있죠. 얘를 조금 더 그라운드 쪽에 가깝게 하면 입력된 값이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100에 가깝게 됐어요. 아까는 1000에 가까웠는데, 이랬을 때 왼쪽에 LED의 밝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작아졌을 때 좀 어둡죠. 근데 커지면 그만큼 듀티 사이클 크게 입력 값을 줄 수 있기 때문에 LED의 밝기를 크게 해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출력된 값을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작은 값은 그라운드 쪽에 슬라이더가 있을 때, 큰 값은 VCC 쪽에 슬라이더가 있을 때입니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 입력된 값으로, 가변 저항으로부터 입력된 값으로 LED의 개수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가변 저항의 구간에 따라서 LED를 하나를 켤지 2개를 켤지 2단계로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아까 구성한 그 회로에서 LED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세요. LED 이번엔 9번 아니고 2번, 3번에 연결했습니다. 2번, 3번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출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똑같이 LED에 불을 켤 거기 때문에 변수는 배열을 써서 LED라는 변수, 배열 1번 방에 3번 핀을, LED 0번 방에 2번 핀 이름을 지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변 저항은 좀 바꿨네요. 이번에는 A0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변 저항은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에서 가변 저항 값을 받아들여서 0에서 511까지는 1개, 512에서 1023까지일 때는 LED를 2개 불을 켜놓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가변저항 구간에 따라서 LED 수를 제어한다. 이렇게 가변저항의 값에 따라서 LED 개수를 변화할 때는 굳이 PWM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출력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엔 디지털 출력으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LED는 2번, 3번 핀에 아까 연결을 한 걸 보여드렸고 0에서 511까지는 1개만, 512에서 1023에 값이 입력이 됐을 때는 2개의 LED가 켜지도록 하는 코드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V 레지스터 A0로 연결했어요. 아까하고 조금 달라졌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핀스 언더바 LED라는 변수 배열을 만들고 거기에 0번 방에는 2를 1번 방에는 3번 핀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셋업에서 시리얼점 비긴을 이용해서 9600 통신 속도를 초기화해 줬고요. 핀 모드로 V 레지스터 인풋 이 부분은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지금 2개의 LED가 있어서 배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핀 모드를 출력으로 지정하는 것들을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포문을 통해서 한꺼번에 반복문으로 처리한 예제입니다. 루프에서는 읽고 출력하는 것을 하면 되죠. 읽는 것은 아날로그 리드를 이용해서 V 레지스터에서 읽어와서 ADC라는 변수에 집어넣을 거예요. 0에서 1023의 숫자가 있겠죠. 요 1023을 표현할 때는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10개의 비트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1023이 0이면 모두가 0일 거고요. 1023은 10개의 비트가 모두 1일 겁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몇 개의 LED를 켤 것인가를 정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맨 왼쪽에 있는 하나의 비트만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나머지 이 9개 비트가 모두 1로 설정되면 그 값은 얼마일까요? 0, 1, 1, 1, 1, 1, 1, 1 이런 값은 얼마일까요? 십진수로 하면 얘는 511입니다. 511보다 크면 여기가 1로 바뀌게 되겠죠. 10비트 자리가. 그래서 요렇게 511 언더의 숫자는 첫 번째 비트가 0이 될 거고 511을 넘어가면 첫 번째 비트가 1로 바뀌니까 요 맨 끝에 있는 이 비트만 검사를 하면 지금 입력된 값의 크기가 511보다 큰지 아니면 511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비트를 읽는 코드가 여기에요. 카운트 LED라는 곳에 1을 넣어줄지 2를 넣어줄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ADC라는 얘가 지금 ADC라고 봤을 때 ADC라는 10비트에 해당한 10비트에 표현한 0부터 1023의 숫자를 봤을 때 얘를 비트 이동을 해서 시프트로 해서 여기 있는 이 값을 9칸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맨 끝에 비트가 하나가 남겠죠. 그럼 여기가 0일 때는 값이 0인 거고 여기가 1일 때는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0과 1 둘 중에 하나의 값이 오겠죠. 이 0일 때는 여기가 0부터 511 사이의 숫자일 거고 1일 때는 512부터 1023 사이의 숫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0 또는 1 값을 받아와서 그대로 우리는 이거를
0개로 표시하고 1개로 표시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서 1개, 플러스 1을 해서 2개 이렇게 표시해 주기 위해서 플러스 1을 넣어 준 겁니다. 그러면 카운트 LED에는 1 또는 2의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포문을 돌려가면서 포문을 LED를 하나, 두 개에 대해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에 대해서 두 번을 돌려가면서 각각 그 I 값이 카운트 LED보다 작은지를 확인을 해서, 그래서 더 작으면 그 값은 하이 값을, 그렇지 않으면 로우 값을 표시해 주면 이 코드에 의해서 511보다 작을 때는 하나만 켜지고 511보다 클 때는 두 개의 LED가 모두 불이 켜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 위에 설명한 내용이 이거네요. 비트 이동에 의해서 10비트 결과값을 1비트에 1에서 2 사이의 값으로, 요 1에서 2 사이의 값으로 하는 건 여기 더하기 1이 있어서 그래요. 원래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을 하겠죠. 비트 이동만을 볼 때는. 네,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거를 이네요. 코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가변장은 A0를 이용해서 읽어 드릴 거고요. LED는 2번과 3번에 대해서 2번과 3번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읽어드린 값에 따라서 1개 또는 2개가 켜지도록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별로 출력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값을 그라운드 쪽으로 이렇게 하면 값이 작아지겠죠. 작을 때는 LED가 1개 켜질 거예요. 언제까지? 511까지는 1개가 켜질 겁니다. 근데 511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이렇게 2개가 켜지겠죠. 그런데 이때는 아날로그 값을 입력을 받았지만 그 값에 따라서 디지털 라이트만 한 겁니다, 여러분.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해서 켜고 끄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511보다 클 때는 512부터는 2개를 켜고 그 511까지는 하나만 켜도록 라이트를 이용해서 하이, 로우만 지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코드를 조금만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끄고 키고를 하는데 그 밝기 조절까지 같이 하는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회로는 동일한데 핀 번호를 좀 바꿔줘야 돼요. 아까는 2번, 3번이었는데 2번, 3번은 PWM 출력이 되지 않는 핀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3번, 5번으로 바꾸겠습니다. 3번, 5번 가만히 보시면 앞에 물결 표시가 있어서 PWM 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구성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현재는 2개의 LED를 동시에 입력받은 그 값에 따라서 그 밝기가 동시에 달라지도록, 처음에 했던 LED 1개 가지고 했던 것을 2개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LED 3번, 5번에 대해서 변수에 지정을 하고요. 셋업에서 3번, 5번에 대해서 출력으로 지정하는 초기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생략 가능하지만 한번 써봐 주시고요. 루프에서 하는 것은 가변장 값을 읽어와서 0에서 1023 사이의 값을 읽어와서 ADC 언더바 밸류라는 요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값이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로 되도록 하려면 아까 처음에 출력할 때 이 값을 나누기 4를 통해서
듀티 사이클로 변경을 한 것을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누기 4를 한 것을 비트 연산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비트 연산. 비트 연산을 하려고 하면 오른쪽 시프트를 2비트를 하면 나누기 4 한 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ADC 밸류를 오른쪽으로 2비트를 이동을 시켜서 나누기 4의 효과를 봐서 요 범위에 있는 숫자를 0에서 255 사이. 얘는 왜 필요하냐면 PWM 출력을 위해서 듀티 사이클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PWM 밸류로 ADC 밸류를 바꿔준 다음에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하면 되겠죠. 근데 참고로 이 밑에 주석으로 되는 이 코드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PWM 밸류를 계산을 이렇게 비트 연산을 통해서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함수 이름이 맵이에요. 맵 함수. 여기에 매개 변수가 4개가 들어가요. 첫 번째 2개는 내가 입력으로 지금 주는 그 변수, 아니 5개가 들어가겠네요. 제가 다시 할게요. 5개인데 하나는 입력으로 주어지는 값, 나머지 2개는 입력으로 주어지는 값의 처음과 끝 값, 그 다음에 바꾸고 싶은 범위의 처음과 끝 값,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현재 바꾸고 싶은 값은 ADC로 입력받은 0에서 1023의 숫자고요. 그 얘의 범위는 0에서 1023이죠. 2개의 변수값을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바꿀 때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 4 또는 2비트의 비트 연산을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반환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함수를 쓰셔도 되고, 연산이 자신 있다 하시면 이렇게 비트 연산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하는데 ADC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시리얼 모니터에. 그 다음에 PWM으로 바꿨을 때 값도 한번 출력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이용해서 각각의 핀을 똑같은 값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값은 0에서 255 사이에 이 듀티 사이클에 해당하는 PWM 밸류를 주고, 포문을 돌려가면서 0번 핀, 1번 핀, 0번 방, 1번 방에 있는 핀 번호 3번, 5번 핀에 대해서 똑같이 출력을 한번 해주면 되겠어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딜레이 1000을 줘서 1초 단위로 읽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출력하는 값은 입력한 값 0에서 1023 사이 12를 입력받았을 때는 아마 그라운드 쪽에 가깝게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숫자는 VCC 전원에 가깝게 있을 때 읽어드린 값일 겁니다. 이 값을 0에서 1023 사이의 숫자인데 0에서 255 사이로 바꿔준 값을 오른쪽에 PWM 밸류 해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 따라서 LED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회로가 똑같지만 이번에는 LED가 PWM 핀으로 3번, 5번에 바꿔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코드를 열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코드고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출력을 하니까 모니터를 열고 스타트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전원 쪽에 가깝게 슬라이드가 와 있죠. 그쵸? 그래서 1023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큰 값이 입력이 들어왔으니까 255란 듀티 사이클 100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아주 밝게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값을 이렇게 줄여서 듀티 사이클을 작게 만들어 주면
여기 보시는 대로 아까보다 훨씬 더 어두운, 좀 더 어둡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듀티 사이클 지금 2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0에서 255 사이 숫자 중에 25로 설정되었을 때 이렇게 어둡고, 다시 크게 만들어주면 다시 LED가 밝아지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두 개의 LED가 동일한 밝기를 가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동일한 밝기가 아니고 LED 두 개가 1024단계로 밝기가 변한 하나의 LED처럼 하는 거. LED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밝기가 전체가 다 밝아지거나 이만큼만 밝아지거나 이만큼만 밝아지거나 하는 효과를 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 회로가 같기 때문에 셋업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루프문에서 출력할 때 동시에 같은 값을 출력했던 것과는 달리 그 값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511보다 작을 때는 하나의 LED는 끄고 하나의 LED는 밝기를 변형하고, 512보다 큰 값이 들어왔을 때 하나는 전체가 켜져 있고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밝기 제어를 하는 그런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대로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코드를 작성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가 511 이하의 값이 입력이 들어왔을 때 하나는 0으로, 하나는 나머지 값을 가지게 되고, 511보다 큰 게 들어오면 하나가 511로 풀로 채워지고 나머지 하나는 그 차이만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출력되도록 한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도 센서는 빛의 양에 따라 물리적인 특성이 변하는 소자로서 그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포토 트랜지스터, 포토 다이오드, 포토 레지스터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포토 레지스터는 광 센서, 조도 센서로 불리고요. 카드뮴과 황이 결합된 황화 카드뮴을 소자로 제작이 돼서 광량에 반비례하는 저항값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밝게 되면 저항값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두울 때는 밝게 되면 저항값이 작게 되고, 그죠? 어두울 때는 저항값이 좀 더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밝기와 저항이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거고, CDS 조도 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엔 좀 크게 보이지만 사실 아주 작습니다. 새끼손톱의 반보다도 작게, 그렇게 작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 사이즈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실습에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아주 작은 조도 센서를 가지고 쓸 겁니다. 요 조도 센서를 이렇게 한쪽은 전원 쪽에, 그죠? 5V 쪽에, 또 다른 쪽은 입력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입력 단자 연결을 할 때 한쪽에 10K 저항을 같이 달아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조도 센서를 연결하고 그 값을 읽어서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는 아날로그 핀을 가지고 연결을 지금 A0에 연결해서 입력을 읽는데, 이건 입력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셋업에서 그 부분은 생략했죠. 그죠? 핀 모드 지정하는 부분은 생략했고, 루프에서는 이 아날로그 리드를 이용해서 조도 센서 값을 읽어와서 그것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해요. ADC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이 ADC 값은 0에서 1023까지의 값이 될 텐데, 이 값을 가지고 전압 값으로 변환을 할 거예요. 이 값은 0에서 1023은 원래 전압의 0V에서 5V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그걸
해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을 해서 0에서 1023 사이의 숫자로 만들어 준 건데, 이걸 다시 원복해서 볼테이지로 바꿔줬을 때는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지금 여기 계산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 값을 전압값을 출력해 주는 것을 1초 단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값에 대해서 전압으로 표시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출력을 해 주는 거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네, 저항이 이렇게 조도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조도 센서는 시뮬레이션을 하면 거기서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시뮬레이션을 눌러서 출력을 한 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왼쪽에는 ADC 값을, 오른쪽에는 볼테이지 값으로 환산한 값을 볼 수 있어요. 얘는 가변점 돌려가면서 저항을 바꿔주는데, 얘는 클릭을 하면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어두움을 나타내고, 왼쪽으로 갈수록 밝음을 나타내요. 그쵸? 밝게 되면 여기 ADC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작게 되면, 밝게 되면 빛이 세기가 커지면 요 ADC 값은 커져요. 그쵸? 볼테이지가 커지는 거죠. 어두우면 값이 작아져요. 이때는 사실은 전압값은 작아졌지만 저항이 커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쵸? 이때는 밝아지면 저항이 작아져서 입력값이 커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변하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조도 센서를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가로등. 빛의 양에 따라서 LED를 점등하거나 소등하는, 저희 동네에 이렇게 우거진, 가로수가 많이 우거진 그런 길이 있어요. 거기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은 그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따라서 불이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먹구름이 끼거나 비가 올 때는 낮에도 어둡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는 가로등이 꺼져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빛의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점등하거나 소등하는 기능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어두운지 밝은지를 먼저 측정을 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기준을 세워서 어두우면 LED가 켜지고 밝으면 꺼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조도를 읽어야 되겠죠. 1번 읽어야 돼요. 그다음 2번은 뭐 해야 돼요? 2번은 지금 밝고 어두움을 결정하는 그 기준값과 비교해서 밝은지 어두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결정이 되면 3번 LED를 밝으면 끄고 어두우면 켜고, 이런 제어를 해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은 셋업에서는 이 LED가 지금 7번 핀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7번을 아웃풋으로 핀 모드 설정을 해야 되고요. 루프에서는 먼저 1번 조도 센서를 읽어와야죠. 아날로그 팟 언더바 핀으로 되어 있는 A0를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를 벨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기준값, 지금 100으로 해놨는데 100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다른 값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0보다 작다면 그때는 어두운 거니까 불을 켜자
하이 값을 주자. 디지털 라이트로. 그리고 100보다 크다면 그때는 밝은 거니까 LED를 끄자. 로우 값 디지털 라이트로 끄자. 이렇게 작동하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네, LED 7번에 연결되어 있죠. 제가 아까 예제에서는 100으로 되어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400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현재는 6이에요. 6이면 어두운 거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밝아지면 어떨까요? 지금 6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죠. 밝아지고 나니까 얘가 불이 꺼졌죠. 그죠? 좀 더 어두움에 가까워지면 300대가 나오니까 40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불이 켜졌어요. 지금 얘는 아날로그 출력은 아니에요.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끄고 켜고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밝기를 조정하는 기능을 넣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디지털 라이트가 아닌 아날로그 라이트로 바꿔주는 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날로그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는 10비트 해상도의 ADC를 통해서 0부터 1023 사이에 디지털 값으로 입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6개의 채널이 있고 하나의 ADC를 공유해서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의 채널만 ADC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1023에 해당하는 기준 전압, 지금 아두이노의 기준으로 볼 때는 5V로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설정해서 사용해야 된다. 3.3V를 사용하는 보드도 있어요. 그럴 때는 1023이 3.3V가 되겠죠. 아날로그 데이터 출력할 때는 DAC가 없어서 PWM 신호를 통해서 아날로그 데이터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그런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이 PWM은 펄스의 폭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써서 듀티 사이클을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LED의 밝기를 제어한다든지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등의 이 PWM 신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관련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